네, 오늘은 그러면은 10번째, 저희 드디어 오늘 10번째 팟캐스트를 진행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줄지는 잘 모르지만 한번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IRP 관련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은 거기에서 어떤 상품을 살 수 있는지 혹시 제프 좀 공부를 해보셨나요? 아니요. 네. IRP 제가 조사했을 때는 IRP는 100% 위험 자산에 할 수 없고 위험 자산은 뭐 70%까지만 가능하다. 음, 그리고 상품 여러 금융사 상품을 교차해가지고 되게 다양하게 운영할 수도 있다 정도만 알고 있어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고, 하나 좀 설명을 더 드리면은, 연금 저축은 100% 위험한 거에도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IRP는 70%, 30%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뭐 ETF니 펀드니 채권이니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데, 오늘은 좀 ET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ETF라고 하면은 뭔가 많이 들어보지도 않고 ELS랑 이름도 좀 비슷하고 위험하게 느껴지니까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제프가 혹시 오늘 ETF 듣기 전에 펀드 같은 거에 직접 투자해 본 경험은 있나요? 펀드 회사에는 해본 적은 없고 저 그러고 보니까 그 ETF 비슷한 거에 투자한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뭐 미국 주식에 아크라고 그, 최근에 뭐 바이오 쪽 회사에 투자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했었던 회사고 지금 굉장히 성적이 안 좋지만 거기에는 한번 그 주식을 사봤습니다. 그것도 상장되어 있는 그런 펀드처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들어본 적은 없었는데, 아마 만약에 그렇게 투자를 하는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ETF랑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ETF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펀드라는 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펀드를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 이렇게 정말 다양한 펀드가 많지만, 그러니까 주식시장 펀드로 좀 생각을 해보면, 뭐 반도체 분야 펀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분야에서 앞으로 성장할 것 같은 기업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바구니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일정 비율로 그 회사의 주식들을 담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 중에서는 으뜸이니까 삼성전자는 10% 넣습니다. 그 다음에 SK는 한 6% 넣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뭐 장비주들 뭐 등등 몇 프로씩 넣어서 이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이렇게 분산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게 저희의 펀드입니다라고 만들어 놓는 게 이제 펀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테마가 있고 그 회사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게 펀드인데, 딱 들어보면은 분산 투자가 되게 쉬울 것 같잖아요. 네. 분산이 되어 있겠네요, 잘. 네, 기본적으로는 분산이 잘 되어 있겠죠. 뭔가 몇 프로 몇 프로씩. 근데 그러니까 딱 이제 보면은 이게 기업을 내가 직접 공부하기도 힘들고 뭐 반도체 얘기는 많은데 어느 회사가 좋은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선택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에 이걸 뭔가 뭐 펀드 회사들이 직접 운영을 해주니까 뭐 일부 운영 수수료를 받아가긴 하는데 0.05%에서 한 1%까지 다양하긴 해요. 근데 사실 제프 입장에서도 누군가가 안정적으로 내 돈을 운영해 준다라고 하면은 좀 선택하고 싶지 않나요? 그렇죠. 펀드 회사에서 반도체 분야에다가 넣어서 해준다라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수익률도 나쁘지 않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제프는 선택을 할 때는 어떤 관점을 갖고 선택을 할 거예요? 일단은 뭐 많이 사람들 쓰고 있는지 유튜브 검색해볼 것 같기도 하고 음. 대부분은 그냥 유튜브 검색해보고 요즘에 키워드 뭐 있지로 할 것 같고 만약 좀 더 자세히 본다면은 뭐 수수료가 얼마냐 그런 내용들도 살펴보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근데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게 좀 맞기도 하고 살짝은 틀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운영 수수료가 낮으면 좋긴 해요. 비용은 적으니까 내 돈을 운영해 주는데 얘네가 원래 10,000원을 받을 게 아니라 1,000원 받는다고 하면은,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적게 받으면은 운영을 못 해주는 곳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을 못 해줘서 100,000원만 받을 수도 있고 뭐 등등 하니까 좀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마이너스 10%가 났는데 뭐 10,000원만 받아가는 거, 우리는 1,000원만 받았으니까 좋은 펀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 회사가 제대로 된
매매 회전율을 가져가는지 뭐 등등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거는 저희 카페에다가 좀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와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좀 더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펀드는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ETF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ETF도 저도 아직은 좀 헷갈리는 개념이기도 하고 워낙 상품이 많으니까 한번 집중을 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ETF랑 펀드의 제일 큰 차이점은 거래의 효율성이에요. 그러니까 펀드를 구매를 해보신 적이 없다라고 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이건데, 그러니까 펀드는 제가 오늘 은행이나 뭐 증권사를 가서 저 이거 살 거예요 라고 하면은 당일날 매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다고 했는데 당일날 구매가 안 돼요. 구매 가격이 확정도 안 되어 있고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뭐 주식시장에서 제가 주문을 넣으면은 뭐 3,000원에 10주 하면은 거의 실시간으로 거래가 되는데 펀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 2주씩이나 걸리는 곳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 펀드를 산다라고 했을 때 2주 정도 뒤에 매입이 확정이 됩니다라고 안내가 오고, 그리고 내가 다시 팔겠다라고 할 때도 2주 동안의 시간이 걸리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만약에 이 돈을 당장 내일 써야 되는데 2주 동안 돈이 묶여 있어서 못 빼는 돈이다라고 하면은 되게 위험할 수 있겠죠, 본인 스스로에게. 근데 ETF는 그렇지가 않아요. ETF는 이 펀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식 시장에, 코스피 시장에다가 상장을 시켜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뭔가 호가로 바로바로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TF는 펀드하고는 다르게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해서 좀 거래 효율성을 높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하시나요? 네, 이해되네요. 이게 거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게 생각보다 좋은 건데, 제프가 좀 더 그 금융 상품을 많이 사봤었으면은 좀 더 이해하기 좋았을 텐데, 저는 이게 ETF 보자마자 내가 왜 지금까지 펀드를 사고 있었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주 동안 막 돈도 못 굴리고 뭐 이런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ETF라는 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사보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ETF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조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ETF가 대부분의 좀 유명한 상품들은 특정 시장을 추종한다라고 설계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추종이라는 단어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직관적으로는 뭐 반도체면은 반도체에서 잘 나가는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다.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이 잘 되면 우리 ETF도 잘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잘 따라가도록 해놨다, 이런 뜻이 아닐까 싶기는 하네요. 맞아요. 만약에 반도체다라고 하면은 삼성의 시가총액이 100억이고 뭐 SK가 50억이다 하면은 그 비율에 맞춰서 한 10개 회사를 두고 놨을 때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포션이 6%다 7%다 하면은 그만큼씩 사가지고 이렇게 포션을 구성해 나가고 그걸로 이제 상품을 만든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ETF는 보통 특정 시장을 추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미국 시장, 미국의 S&P 라는 회사가 선정한 500대 기업으로 선정한 그 지수가 있는데 그거를 추종한다든지, 아니면 코스피 시장을 추종을 한다든지, 아니면 코스피 200대 기업을 추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500개 기업을 선정을 했잖아요. 500개 기업이 갖고 있는 프로티지들이 있어요. 뭐 6%, 2%, 3%, 1%, 1%, 1%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500개 기업들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S&P 500 인덱스 지수가 1% 오르면은 제가 만약에 구매한 ETF가 그거랑 똑같이 구성을 해놨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1%가 가겠죠. 이런 식으로 최대한 그 특정 지수를 따라가게 하겠다라고 해서 추종한다라고 그 명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시장을 추종한다, 그렇게 똑같이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기존의 펀드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 회사가 앞으로는 더 성장할 것 같아라고 하면은 그 회사의 포션을 좀 늘리고 뭐 삼성의 포션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가져갈 텐데, 그게 아니라 ETF는 4개월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얘네가 원래는 4%였는데 3%가 됐어. 그러면 그 정도만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맞춰서 최대한 수익률이
똑같이 S&P라는 시장,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 이거를 똑같이 따라갈 수 있게 설계를 해놨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특정 시장을 추종하는 그런 ETF를 좀 사셔라 라고 하고 싶고, 그게 아니라 나는 조금 더 모험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 하면은 그 시기에 좀 핫할 수 있는 메가 트렌드를 찾아서 반도체 아니면 2차전지 이런 거를 찾아서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생각을 해보시면은 반도체가 그 사이클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사이클이 안 좋을 때 들어가면은 그만큼 폭락을 맞으실 수도 있고, 사이클이 좋으실 때 들어가면은 그만큼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그거를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지만 손해를 안 보실 수 있다. 그 정도는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다 충분히 괜찮으신가요? 아니면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나요? 네, 또 추종을 한다고 하면은 어디 회사에서 운영을 하든지 수익률이 비슷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운영하는 방식도 다를 게 있나? 어차피 똑같은 걸 추종해가지고 하는데 그 똑같이 S&P 500짜리도 운영하는 것들이 많고 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쓰느냐도 다르고 보수도 다르고 회전율도 다른데 왜 똑같은 추종인데 왜 이런 조건들이 달라지는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투자 설명서를 열어보면은 ETF를 구성하는 선택지가 그 ETF 뭐 S&P 500 지수를 추종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게 제일 많으니까 이게 똑같은 선상에서 두고 설명을 드려보면은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S&P 500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곳들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만의 좀 계산 방식이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다르게 운영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운영 수수료가 별도로 책정이 될 수도 있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만약에 이게 똑같은 상품인데 1000명이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수수료를 조금만 받아도 생각보다 돈을 많이 받아갈 수도 있을 거고, 우리 회사는 이렇게 열심히 열어놓긴 했는데 한 10명밖에 안 사. 그러면은 어쨌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품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수수료를 많이 떼가야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ETF를 구매하실 때 수수료도 꼭 보셔야 되지만, 이게 구성되어 있는 금액이 총 모집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시가총액으로 꼭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는지, 이게 매매 회전율이라는 지표가 또 있는데 그게 특정 상품에서는 또 안 보이거든요. 그거 볼 수가 없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파생으로 운영이 될 경우에. 근데 이거는 오늘은 조금 복잡해지니까 제가 특별하게 설명을 안 드릴 건데, 주식형 ETF에서는 매매 회전율이라는 지표를 보시면 얼마나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는지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가 많았다라는 뜻은 주식을 잘못 샀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근데 ETF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계적으로 추종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변동성이 커졌으면은 그거에 맞춰서 샀다 팔았다가 잦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판단하셔서 여러 가지 관점을 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S&P 500이라 하더라도 수익률이 똑같지는 않다. 조금 운영을 못하는 곳도 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하나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꼭 S&P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현물 ETF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이나 은에다가도 투자하는 것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서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곳에 투자하기에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한 번씩은 들어가셔서 ETF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합성이라고 붙어 있는 것들은 파생 상품일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파생을 잘 모르면 그런 상품들은 건너뛰고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ETF랑 같이, 그러니까 연금 계좌에서 IRP를 가져온 이유는, ETF를 특히 외국 거, 미국 거를 살 때는 배당 소득세가 붙어서 세금이 많이 붙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IRP 계좌에서 ETF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미국 주식을 살 때 세금을 덜 내게 되고 그만큼 수익을 더 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 아니면 외국 주식에 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있으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IRP 계좌를 만드셔서 이런 ETF를 활용을 하시면은
좀 세금도 낮추고 수익률을 더 높이는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ETF를 먼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국내 ETF도 수익이 많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국내 것들도 과세 이연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꼭 뭐 외국 주식뿐만이 아니라 국내 주식을 사시고 싶은 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IRP로 운영을 하시면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꿀팁이라면 꿀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프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세금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는데 지난번에 IRP 설명할 때도 그렇고 단순히 수익률만 볼 게 아니라 이걸 해서 세금 혜택이 있을지 아니면 내가 회사에 또 돈을 얼마나 또 추가로 내야 되는지 이런 걸 사실 같이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상품을 검색하면은 그냥 수익률만 나오지 이게 뭐 이걸 하면 뭐 세금이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거 예상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치 고려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되게 좋은 상품을 샀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 통장은 점점 비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알아보고 하는 사람에 비해서 나는 수익이 자꾸 안 나서 괜히 연금 저축이나 ETF가 안 좋은 상품이다 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부하고 투자를 하시면은 생각보다 시장 이자보다도 초과 수익을 하는 그런 형태로 나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실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연금 계좌나 ETF 등등을 더 많이 공부를 하셔서 좀 더 현명한 금융상품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ETF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호였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